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그리고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당뇨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실록을 보면 허리띠가 흘러내릴 정도로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하루에 한 동이 이상의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다. 체중이 줄고 목이 마른 것, 당뇨병의 증상과 일치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망막병증으로 예상된다. 고지방 고열식 음식을 주로 먹고 과도한 나란 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왕의 질병은 바로 당뇨병이었다. 그렇다면 6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병 인구는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에 위치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 식욕을 더욱 자극한다. 내장 지방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4배 가까이 많이 있다.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내장의 지방세포는 더 커지고 어린 지방세포는 성숙한 지방세포로 자라 더 많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가 뱃살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듯 잘못된 식습관, 활동량의 부족, 불규칙한 수면, 업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이 현대인을 비만으로 다시 당뇨병으로 만들고 있다. 부모에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두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유전적인 성향이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 오히려 생활 속의 스트레스,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당뇨병 발병의 더 큰 원인이 된다. 이런 후천적인 원인이 70%를 차지하고 유전적인 성향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공복 혈당 수치가 100 정도 되면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100에서 125 사이에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140에서 199 사이에 내당능 장애에 속한다면 전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아도 이것을 당뇨병의 전 단계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의 전 단계인 이런 경우에도 이미 췌장의 기능은 망가져 있으며 여러 당뇨병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 당뇨병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복 혈당 100 미만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 유지해야 되는 정상 혈당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길을 지나쳐 전 당뇨병에 이를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문제는 전 당뇨병까지 지나쳐 당뇨병에 이르렀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몇 배는 더 힘들어진다. 전 당뇨병은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당뇨병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변동폭은 원만해야 한다. 건강하다면 식후 혈당은 140을 넘지 않아야 하고 식후 2시간 후에는 서서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도 최고 2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당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혈당이 빈번하게 치솟다 보면 인슐린이 더 자주,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리를 하던 췌장 베타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에 차질을 줘서 당뇨병과 합병증,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혈당 급상승의 주범으로 특히 탄수화물을 꼽는다.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뉘는데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내는 단순당은 소화 흡수 시간이 짧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이때 혈당의 빠른 처리를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과잉 분비된 탓에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어지럼증, 피로 등의 증상을 느낀다. 반면 오래 씹어야 단맛을 내는 복합당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 시간이 길고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그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나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적게 섭취하며 채소, 그 다음엔 단백질 반찬, 그 다음에 밥 순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 단순당이란 흰쌀, 설탕, 밀가루 등을 말합니다.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 이때 운동의 시점도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식후 10분 걷기와 하루 중 30분 걷기를 실시하고 식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매일 식후 10분을 걸었을 때 혈당이 더 떨어졌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저녁 식사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커졌다. 당뇨병 발은 치료 시기가 늦으면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무서운 합병증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신경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이 막히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자극을 받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이 가해져도 방치되는 것이다. 발에 상처가 있는지, 물집이 생겼는지, 굳은 살이 있는지, 피부가 갈라진 곳이 없는지, 색깔이 변한 데가 있는지 등 환자와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혈당이 200 정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당뇨병이 심한 홍정민 씨에게도 당뇨병 합병증이 나타났다.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을 했고 심한 치주염이 왔지만 임플란트가 불가능해서 틀니를 했다. 신장도 기능을 잃어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 마지막 당뇨병 합병증은 발에 찾아왔다. 하지만 당뇨병 발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오른발은 치료가 늦어 발가락을 절단한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왼발의 진행도 심각하다. 한 번 겪고 난 이후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역시 대처가 늦었다. 불과 열흘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된 왼발을 보면 자신의 몸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똑같이 균이 들어와도 일반인에 비해서 감염이 심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면역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가기 어려워진다. 당뇨병 발 환자들은 치료 외에도 발 관리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기본은 자신의 발 상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가 눌려서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발 모양에 맞으면서 약간 여유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고 두꺼운 면 양말을 신는 것이 좋다. 두껍고 푹신한 깔창을 까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1년 내 재발률은 40%, 3년 내 재발률은 60%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발이 당장 아물었다고 해도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위험인자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당뇨인이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니다. 합병증이 오지 않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우울하게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건강 장수법이 될 수가 있다. 34. 젊은 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80대 이상원 씨는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해왔다.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혈당 관리를 잊은 적이 없다. 모든 생활 습관을 당뇨병에 맞추다 보니 육식을 즐겼던 과거와 달리 저염식과 자연식 위주로 식성도 바뀌었다. 그간의 그의 노력은 건강 수첩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매일 혈당을 측정해서 적고 조금 높게 나온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혈당을 스스로 점검하며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한 덕분에 오랜 시간 당뇨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로 표현되는 혈당 조절의 지표가 아주 양호한 편에 속했다. 보통 심한 당뇨병이 아니고 혈당이 200 정도 되는 당뇨병이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아무 지장이 없고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혈당이어도 장시간 지속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이 점차 좁아지다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평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부터 합병증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며 당뇨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20년이 지나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얻게 된다.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이제 막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바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가려야 하는 음식이 유독 많은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김창규 씨에게 그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김창규 씨의 아내는 골고루 먹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쪽을 선택했다. 삼시세끼의 마무리는 아내가 손수 만든 저가당 요구르트이다. 과일은 이때만 조금씩 섭취한다. 바나나를 하루에 1개 섭취한다면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서 먹는다. 이전에 섭취했던 양에 비해 식사량도, 간식도 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못 먹는 음식은 없다. 간혹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 해서는 절대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약한 당뇨병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심한 당뇨병에서는 식사 조절이 운동보다 우선이다. 설탕이나 초콜릿처럼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것이 바로 단순당이다. 단순당은 소화 흡수 시간이 짧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복합당보다 일찍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통곡물, 채소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당은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그런데 문제는 복합당 또한 정제와 조리 과정을 거쳐 변하면 우리 몸에서
단순 당처럼 작용한다는 것이다. 빵, 떡, 라면, 떡볶이, 과자 같은 음식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음식들을 정제된 복합당이라고 한다. 도정을 덜한 곡물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포만감과 혈당 조절 때문이다. 현미와 백미에서 각각 전분을 추출해서 소화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추출된 전분을 효소로 가수분해 시키고 그때 생성되는 포도당 함량을 측정해서 소화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식후 4시간 기준으로 백미밥 소화율이 현미밥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즉, 현미밥의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도정을 덜한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수분을 잘 흡수한다.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면 역시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하고 늘어난 부피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느리게 흡수된다.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다. 백미와 현미의 혈당 지수 역시 혈당에 영향을 미쳤다. 백미의 혈당 지수는 88 지하이로 고당 지수에 해당하는 반면 실험 식단에서 사용한 보리와 서리태 등은 모두 저당 지수에 속한다. 통곡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껄끄러운 식감 때문에 여전히 흰 쌀밥과 흰 밀가루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혈당 관리 이상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통곡물. 낯설고 어색하지만 매일 먹는 밥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이 좋지 않다면 잡곡밥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백미밥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는다. 과일을 껍질째 섭취하면 건강에 더욱 좋다는 이른바 전체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활습관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은 과연 당뇨병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과육이나 씨보다 껍질에 3배나 많은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사과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되고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근육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 혈당을 낮춰준다. 10년 전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최효성 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굶기도 하면서 폭식하기를 반복했다. 당 수치가 220에서 230까지 올라갔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이 찾아왔다. 하지만 수박 껍질을 먹고 난 후에는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나들 정도로 완화되었다. 수박 껍질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 식이섬유를 주목한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산 분비가 증가한다. 이 담즙산은 대장 내 세균들이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 그런데 수박 껍질을 먹으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장 속에 담즙산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해준다. 인체는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원료인 체내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과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일이 고혈당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절한 양의 과일을 껍질과 함께 섭취하도록 하자. 껍질을 먹으면 안 되는 과일도 있다. 감 껍질에 있는 탄닌 성분은 먹으면 더부룩하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깎아 먹는 것이 좋다. 감자 껍질은 알킬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익혀 먹지 않으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은행 껍질도 주의해야 한다. 두 아이의 엄마 최면 씨가 양념갈비를 만들고 있다. 주 재료는 일반 양념갈비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바로 설탕 대신 양파와 홍시로 단맛을 낸다는 것이다. 양파는 잘게 썰어서 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다. 양파에 열을 가하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사라지고 설탕의 5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게 된다. 단맛이 골고루 배도록 볶은 양파는 곱게 갈아준다. 잘 익은 홍시도 갈아서 사용하면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좋다. 준비한 간장 양념에 고기와 함께 볶은 양파, 홍시를 넉넉히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을 넣지 않아서 보통의 양념 갈비보다는 단맛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먹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다. 샐러드와 견과류로 시작해서 과일은 당분이 적은 것부터 섭취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은 달걀과 탄수화물인 통곡물 빵에 버터 치즈를 곁들인 후에 무가당 요거트와 유산균으로 입가심을 한다. 직장에서 먹는 점심은 아침 식사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대신 외식에도 규칙을 세웠다. 밥은 절반으로 덜고 채소는 2배로 늘려서 열량을 줄인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식사 속도는 최대한 늦춘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는 식사법이 그의 혈당 관리 비결인 것이다. 1년 만에 9.9에서 5.2%로 절반가량 떨어진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 식사법의 효과를 증명한다.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 변동을 좌우할 만큼 채소, 단백질 반찬, 밥 순서를 지키면 혈당 조절, 나아가 혈당 관리에 있어 그 기여도는 무엇보다 크다. 이것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한마디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그 다음에 밥 순서로 먹으면 혈당 관리가 효과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과 지방세포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 호르몬이 뇌 속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져 과식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악화시킨다. 불안정한 혈당을 다스리기 위해 윤대식 씨에게 맞춤 식단 처방이 내려졌다. 잡곡과 채소 섭취를 늘릴 것. 섬유질이 많은 잡곡과 채소는 그 자체로 혈당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기에도 적합하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숟가락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 천천히 먹기 위해 애쓴 결과는 생각보다 컸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감소했으며 당뇨병 조절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인 6.5%로 떨어졌다. 자연은 잘 씹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다. 한때 100kg이 넘는 체중에 고혈압과 당뇨병 고통 속에서 살았던 플래처. 그는 한 번에 100번씩 씹는 습관으로 바꿔 꾸준히 실천한 결과 체중 감소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후에 공복감을 느낄 때 먹고 음식물은 잘게 충분히 씹어라 라는 소위 플래처 섭취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에서는 민간요법이라며 비웃음을 샀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꼭꼭 씹어먹는 습관으로 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의 주식은 꿀이다. 그렇지만 벌새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1초에 80번 날개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뇨병에 있어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벌새는 세계 당뇨 연맹의 상징이기도 하다. 운동을 하면 왜 혈당이 낮아질까? 우리 몸속의 과잉 에너지는 지방으로 쌓이는데 이 지방은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인슐린 방해 물질로 분해된다.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고혈당이 된다.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지방을 소모해서 유리지방산이 적게 생기고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져서 혈당이 낮아진다. 한번 혈당이 높아지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당뇨병. 만약 당뇨병 위험군이라면 먹고 움직이는 나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부른다.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는 체중의 약 40%를 차지한다. 3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들면서 80세 이상이 되면 약 50%의 근육이 줄어든다. 이 책에서는 근감소증을 확인하는 핑거링 테스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싼다. 다 감싸지지 않으면 근육량이 많은 것이고 손가락 공간이 남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의 굵기가 굵은 그룹을 기준으로 딱 맞은 그룹은 근감소증의 위험이 2.4배 증가, 헐렁한 그룹은 6.6배 높으며 사망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혈당으로 바뀐 뒤 신체 곳곳에서 쓰이다가 남으면 간과 근육으로 저장된다. 이때 남은 혈당은 다시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이 된다. 즉,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 창고가 작아져 뱃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년간 당뇨병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한 운동을 이어갔던 이종우 씨는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근육량을 자랑한다. 당뇨병 환자는 부지런해야 산다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뱃살 빼는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근 운동을 떠올린다. 과연 뱃살만 빠지는 운동이 따로 있을까? 뱃살을 빼는데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정극을 복부와 허벅지에 부착한 뒤에 3가지 운동을 했다. 1. 복부 근력 운동. 20분간 복근 운동을 하며 산소 포화도와 칼로리 소모량, 근육 활용도를 측정했다. 2. 증강도 걷기. 살짝 땀이 날 정도인 중강도 걷기를 했다. 3. 인터벌 걷기. 5분간 걷기와 달리기를 교대로 반복했다. 실험 결과 산소 섭취량,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 모두 인터벌 걷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걷기와 비교했을 때 인터벌 걷기의 근육 활용도는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반면에 복부 근력 운동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었다.
체중을 감량하는 데는 인터벌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전신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뱃살도 빠지고 체중도 줄어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뱃살을 뺀다고 복근 운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웃음 치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리가 나는 웃음은 심장 박동수를 10에서 20% 증진시키고 15분간 웃으면 10에서 4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한다. 만약 1년 동안 하루에 10에서 15분씩 웃으면 최대 2kg까지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를 할 때나 또 TV를 볼 때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웃을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때마다 되도록 미소보다는 큰 소리로 웃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